자, 이제 몇 분 들어오셨네요. 질문이 하나 있는데 여기 항상 이제 한양대 논술이 핫 이슈죠. 자, 한양대 논술에 대해서 변경 사항 하나 알려드릴게요. 한양대는 25 논술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개설한 학과가 있어요. 인터모 칼리지인가 뭐 그런 거 있어요. 인터칼리지요? 뭔가 융합인가요? 네, 융합입니다. 그래서 인문계는 15명, 그리고 자연계는 35명, 그래서 50명이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3합7입니다. 서강대 최저와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상경계열로 논술을 봅니다. 그래서 언어 논술 600자 하나, 수리 논술 한 문제. 수리 논술은 또 세부 문항으로 3개로 쪼개지죠. 예, 이렇게 출제가 될 예정입니다. 자, 이제 한양대, 여기 친구 질문은 한양대 인문 논술에 대한 질문했네요. 그냥 인문 논술이겠죠 일단. 자, 한양대 인문 논술 그러면 천하제일 논술 경시대회. 근데 한양대 인문계열도 약간 조금 변화되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과거에는 그래도 학생마다 약간 열려있는 뭔가를 좀 쓸 수 있겠다라는 게 있었는데 점점 그게 좀 없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요즘에. 정답형으로 돌아서고 있죠. 예. 네. 좀 이제 대학마다 논술 경향은 다르지만 그냥 엄밀하게 막 그 단어가 있어야 되는 대학들 있잖아요. 외대가 대표적인 대학이죠. 단어로 채점하는 학교. 중앙대 이런 대학들은 그냥 단어로 채점합니다. 키워드로. 자, 그리고 이제 또 답을 유도하는 대학들 있죠. 사회탐구에 나오는 답을 유도하는 거. 그렇죠. 네. 경희대 뭐. 네, 그런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양대는 거기에 비해서 조금 답안의 폭이 넓은 편이었죠. 일반적인 사회 현상을 많이 주로 삼으니까. 네, 그리고 인문계 논술은 질문이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뭐 요약해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와 나를 뭐 종합적 요약. 얘네들 특징이 그냥 가를 요약하라가 아니고 가와 나를 막 통합적으로 요약하라, 뭐 종합적 요약 이렇게 시킵니다. 자, 그거조차도 이제 사실 어렵습니다. 종합적 요약이. 왜냐면 재심문이 어렵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재심은 다에쯤 가면 그걸 설명하라고 합니다. 케이스를 주고 가나에서 이론을 요약했으면 그걸로 그 이론을 가지고 사례를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설명하거나 뭐 비판하거나 주로 설명이 많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가 나오고 나면 이제 재심문 라에는 보기에 사례가 주어지는데 그 사례는 유사한 다른 사례죠. 그럼 적용했던 거를 또다시 재적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추론이 딱 적용되다 보니까 답이 딱 굳어져요. 개방적이지 않고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의도한 거는 확실히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생각할 때 뭐 이게 로또가 아니냐 생각하지만 로또는 아닙니다. 뭐 경쟁률이 200대 1이 되든 300대 1이 돼도 로또는 아니죠. 왜 그러냐면 자연계 논술은 외과대 논술 600대 1이죠. 없어졌죠? 네, 한양대는. 그렇죠. 한양대는 없어졌죠. 600대 1. 자, 그럼 이제 600대 1인 논술들도 있으면 그 로또입니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경쟁률이 실제 수치적으로 보면 기본 100개를 넘어가고 막 200대까지 가면 확실히 부담되는 건 맞아요. 너무 많으니까. 쫄리죠, 학생들. 근데 이제 일단 실제로 안 오는 친구들 좀 제외하면 좀 떨어지긴 하고. 근데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실제로 논술을 본 친구들 중에서 의미 있는 답안에 쓴 친구들이 사실은 좀 이렇게 걸러지죠. 네, 이제 그냥 냉담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논술 준비 얼마나 하셨어요? 그냥 논술 준비 안 하고 오는 학생들이 그렇죠. 꽤 많으니까 생각보다. 그냥 대부분 수능 치고 준비하죠. 그러니까 수능 치고 그제서야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이 절반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 치러 오는 학생들 중에. 자, 그러면 그 수능 치고 올 때 하루 이틀 준비하거나 또는 일주일 준비해서 와요. 그러면 기출문제는 몇 개나 풀고 옵니까? 하는 거죠.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대학이 성균관대나 서강대인데요. 서강대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위권 대학이잖아요. 그럼 서강대 기출문제를 풀고 와야 되는데 서강대 기출문제 한 번도 안 풀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수강대는 매해 문제가 다른데 매해 성격이 다른데 그래도 좀 굳어지고 있어요. 문헌기출고 문제 상황, 그 다음에 원인 분석, 대안 제시 이렇게 굳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양대 논술에 다시 또 이야기를 들어가면요. 한양대 논술 보통 이제 뭐 200대 1 됩니다. 인문계 논술은요. 그런데 얼마나 준비할까요, 학생들이? 한양대 논술 포커싱을 해서 준비를 얼마나 할까요? 하는 겁니다. 한양대 인문 논술은 준비해야 될 분량이 많습니다. 기출문제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게요. 최근 기출문제 뭐 22학년도부터 준비한다고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거의 한 19학년도부터 해서 준비를 하거나 아예 17학년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기출문제를 한 10세트 이상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양대는 준비 기간이 상당히 길고요. 그리고 수능 체제가 없다 보니까
아예 공부 안 된 학생들이 많이 준비를 하죠. 그러다 보면 사실 거품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답안 중에서 채점했을 때 이 학생들은 의미 있는 점수를 부여받는다라고 하는 게 10대. 절반도 안 된다고 그냥 보긴 해요. 10대예요. 저는. 10대는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10대. 너무 낮아 보여요. 한양대 이렇게 오겠다고 학생들 이렇게 보면요. 실제 이제 의미 있겠다 싶은 답안지는 10%밖에 안 됩니다. 이게 또 워낙 하나의 그 큰 구성을 가지고 천자 정도의 글을 쓴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쉽지 않죠. 1200자를 써야 되니까. 그냥 요약도 아니고 구성을 한 상태에서 그 글을 쓰는 거니까. 질문이 3개니까 통상적으로 한 질문당 400자씩 이렇게 짜임새 있게 정확하게 정답을 써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양대는 가끔 이제 문제 변별력이 있는 경우 재시문이 되게 어려운 경우가 그쵸. 있습니다. 재시문 독해가 너무, 이거 뭔 소리야? 뭐 어쩌라고? 막. 이론 정리할 때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해력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양대 논술을 준비한다. 그러면 자기의 실력 파악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해야 되고 그냥 한번 던져보겠다 하는 것은 그냥 사실 수식카드 한 장을 날리는 게 됩니다. 그래서 한양대 논술은 경고등을 켜드립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고 지원하세요 하는 겁니다. 그래도 분명히 한양대 논술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은 분명히 존재하죠. 전략은 뭘까요? 자, 인문 논술의 전략. 일단은 그러니까 수리 논술도 마찬가지고 인문 논술 마찬가지고 한 80%는 80% 정도의 영역은 야 출제자가 의도한 답을 제발 써라. 출제자가 의도한 걸 써라 제발. 묻는 것 좀 더 해봐라 이거죠. 딴 얘기 하지 말고 이거 물어봤잖아. 그럼 이 내용이 제시문에 이렇게 있었잖아. 이걸로 해. 수리 논술 마찬가지예요. 일단 80%는 문제를 풀라고 일단 답을 맞추라고. 어떻게 쓰는지 너무 고민하지 말고 일단 답을 맞추라고. 근데 한양대는 그걸 살짝 넘어선 거죠. 왜냐면 글이 길다 보니까 그러니까 쓰다가 나는 그 얘기를 썼다고 생각하는데 읽는 사람은 넌 그 얘기 쓴 게 아닌데 이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글이 길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까 얘기했던 외대랑 전형적으로 반대되는 개념이죠. 외대는 정말 짧은 기간에 준비할 수 있어요. 한 문장으로 한 제시문의 내용을 쓰면 되니까 이게 이상하게 빗나가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한양대는 이 구조를 가지고 그 의도를 파악해서 내용을 쫙 정리해줘야 되니까 야 이거를 하려면 확실히 글쓰기 능력도 꽤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시문이 어려워서 독해력도 되게 중요한데 다른 학교에 비해서 글쓰기 능력이 가장 많이 필요한 학교가 또 한양대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사실 뭐 내신 9등급이 될 수 있다는 구조인데 또 이제 요게 착각하는 게 생기부 보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기부에 정량적인 건 안 봅니다. 네, 정선적인 거 보죠. 네, 그러니까 내신 9등급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거 1등급 의미 없습니다. 그냥 뭘 보냐면 이게 출결을 제대로 했는가 성실한가 이런 걸 보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게 실질적으로는 동점자를 가르는 기준일 뿐이지 아예 정량적으로 이러는데 논술 점수를 얘가 95점을 맞았고 얘가 90점을 맞았다. 그럼 95점이 되죠. 네, 무조건 되죠. 네. 같은 90점일 때 커트라인이 90점이 형성되니까 90점일 때 누굴 뽑을 것인가 고민할 때 그때 들여다보는 거죠. 예. 자, 이제 상경 계열에는요 600자짜리 논술과 그 다음에 수리 논술 한 문항이 있습니다. 일단 상경 계열의 수리 논술 좀 설명해 주실래요? 최근에는 이제 점점점 거의 이제 수능 형태로 완전히 바뀌어 버린 상태이긴 하고, 그러니까 2018학년도 19학년도까지만 해도 과연 이거를 인문계열 학생한테 풀라고 낸 문제일까? 이런 문제도 냈어요, 수학을. 이건 자연계열 1등급도 못 푸는데 이런 것도 내기도 했는데 약간 증명 형태로 가는 문제들. 근데 최근에는 확실히 이제 답 찾는 수능 형태의 문제인데 확실히 수능 형태랑 다르다고 못 느낄 거예요, 문제를 보면. 근데 막상 풀어보면 아 조금 귀찮다, 좀 길다, 이거 다 해야 돼?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문제가 있을 거고, 그런데 어쨌든 수학 자체의 풀이 능력이 부족하지 않은 친구들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대신 이제 답안을 어느 정도 써야 되지? 이건 가늠이 안 되는데 나 수능 공부만 했기 때문에 답을 쓰는 방법 모르겠는데 이게 조금 고민이 될 거예요. 물론 거기서 약간 미세한 점수 차는 분명히 발생하고 걔가 당락을 결정지을 수도 있긴 있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적당히 필요한 과정 정리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텐데 이걸 완성하려면 이제 그때 답안을 쓰기 위해서 필요한 구조가 뭔가, 내가 평상시에 수학 공부할 때 머리로 대충 해서 직관적으로 풀었나, 아니면 제대로 식 정리하면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습관이 있었냐, 요거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양대 상경계열 언어 논술 600자라서요 뭐 글쓰기 능력보다는 정답을 쓰는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짧게 답을 빨리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수리 논술을 풀어야 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짧게 답을 내야 됩니다. 30분, 1시간 정도 부여하는데 그렇죠. 자자 적자가. 총 90분 수업 중에 90분 시험 시간이죠. 그 중에 60분 정도 수리 논술을 투자하고요. 30분 만에 600자를 써내려고 하면 되니까 독해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제시문이 길다든가 독해가 어렵다든가 그러지 않습니다. 다만 제시문 가와 나, 다가 주어지면 그럼 뭐 가에서 나로 막 추론하는 능력 이게 설명형이죠. 그래서 유비 추론을 하든 인과 추론을 하든 가설 추론을 하든 이렇게 추론하는 능력만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고요. 가끔 도표 그래프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도표 그래프가 나올 때 생뚱맞게 도표를 여러 개 줘버리죠. 그걸 가지고 뭐 짜맞춰서 논술을 해야 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이 너무 산만하다. 그냥 말 그대로 산만하다, 유형이. 그래서 여러 유형을 준비해야 되는 게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한양대를 논술을 인문계열로 준비한다, 상경계열로 준비한다 이렇게 했을 때 인문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은요, 일단 교재 1권이 있습니다. 빨간 책 있죠? 그 기초와 유형 강의를 꼭 빨리, 최대한 빨리 들으시고요. 그리고 4권 사탐 빈출 주제 강의를 꼭 듣기 바랍니다. 상경계열을 준비한다 그러면요, 이게 추론 능력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1권 일단 필요하고요. 2권의 통계 자료와 그 다음에 수리 논술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상경계열은 제가 상경계열 전체적인 정리한 수업도 있고 거기 한양대 상경계열은 거의 메인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계열 수리 논술은 어떻게 준비하면 됩니까? 한양대는 일단 이제 한양대 수리 논술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이라고 한다면 거의 이제 다른 학교와 다르게 미적분 확통기하를 다 낸다. 무조건 다 낸다. 그럼 문제가 있네요.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은 기하나 확통을 풀기 힘들 텐데. 근데 가끔씩, 그러니까 무조건은 아니고 안 내는 경우도 있어요. 되게 약화되는 경우도 있고요. 한 과목 정도는. 근데 최소 2개는 나와요. 그런데 일단은 사실 엄밀하게 하면 그 얘기는 수능 선택 과목이라는 얘기지, 대학에서 이제 논술 시험 볼 때는 수능 선택 과목을 굳이 고려해 줄 필요는 없죠,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당연히 일반 선택, 진로 선택으로 수업을 받았잖아, 다 배워봤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는 할 말 없어요, 사실은. 근데 대학 측에서 낼 때 주로 일반 선택에서 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어차피 근데 출제 범위는 다 돼 있어요. 모든 수학교가 경제 수학 뭐 이런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다른 학교도 다 포함되어 있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확통까지는 내요. 확통까지는 그래도 조금 받아들이는 게 조금은 쉬울 수도 있고, 그리고 조금은 더 하니까. 근데 기하까지 문제를 어렵게 내는 학교는 별로 없죠. 아, 쉽게 낸다? 예. 근데 기하까지 어렵게 내는 학교가 이제 사실 딱 2군데가 있었던 거죠. 어디죠? 연대와 한양대. 아하. 근데 한양대가 뭐 기하를 어렵게 낼 때도 있고, 쉽게 낼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은. 근데 확통 어렵게 나올 때는 미친 문제 낸 적도 있어요. 진짜 이거 도저히 못 풀겠는데? 하는 문제도 낸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문제 형태 자체가 되게 독특하다. 뭐 이렇게 수능 유형을 풀 때 우리가 만나본 적 없을 정도로 독특하다. 그거까지는 아닌 문제들, 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풀던 문제랑 유사한 문제가 한 절반 정도라고 보면 되고, 나머지 절반, 6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 한 3문제, 2문제, 3문제 정도는 평상시에 이렇게 해본 적은 없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이게 성립하면 보여야 되는데, 이거는 약간 증명의 맥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걔네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당락을 결정짓는 문제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파악을 잘 못할 테니까 그냥 솔직하게 수능 수학 몇 등급 정도 되면 한양대 수리 논술을 준비해도 된다, 자연계로. 일단은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거는 2등급 이상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물론 준비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준비는 수능 수학적으로 뭔가를 준비한다기보다는 확통과 기하를 다 준비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인 거죠. 그리고 보통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의학 계열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이건 다 감안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차피 의학 계열은 또 그렇게 내긴 하니까. 근데 한양대는 거기에 비슷한 언저리에 있는 개념이라서, 그러니까 수능 등급이 기본적으로 2등급 이상이면 충분히 가능한데 여기서 확통 기하를 다 공부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을 할 수 있는가, 요거 따져보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논술만을 위한 문제들의 유형이 한두 개 정도 필요할 텐데, 그거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 수능 준비만 하고 나중에 수능 끝나고 일주일 공부해서 한양대 논술 보면 될 거야. 그렇게 합격하는 친구들 분명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 친구들은 수학 워낙 잘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평상시에 정리하는 능력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확통기하 다 했던 거예요. 그런 친구가 있을까요? 없죠. 알아서 다 하고 있었다. 없죠. 그건 없죠, 사실은. 배워야지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른 대학처럼 그러니까 단적으로 광운대 같은 경우가 확률과 통계 문제를 한 문제 내는데 그 문제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론만 알아도 풀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문제 내요. 아주 어렵게 안 내주는 거죠. 그런데 한양대는 그렇게 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확통기하도 조금 정확하게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렵다. 그래서 이게 수시의 성격을 좀 이해를 해보면 정시는 국영수사 또는 국영수 과학을 전부 다 골고루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총점의 네. 개념이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합쳐서 이게 잘하는 학생들을 뽑는 거고 수시는 그 중에 몇 개 못해도 된다 이거예요. 특화되는 거. 특히 내신 같은 경우에는 내신 좋은데 이제 수능을 잘 못한다. 특히 한 과목이 뭐 아주 우리 속된 말로 삑살이 나는 경우 있잖아요. 뭐 갑자기 다른 과목 다 1, 2등급인데 하나가 4등급 떴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수능에서. 그런 친구들은 이제 정시로 좋은 대학을 못 가니까 근데 내신은 좋아. 내신은 1, 2등급이야. 그럼 이런 친구들은 또 학종이나 또는 교과 전형으로 구제가 되죠. 수능 체제만 맞추면 되니까. 논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시로 갈 수 없는 대학을 이제 내신호도 못 가는 경우, 학종이나 교과로 못 가는 경우, 이제 논술 준비를 해서 가는 경우죠. 그럼 논술 준비를 한다 그러면 수능 과목에서 그래도 뭐 두 과목 정도 또 세 과목 정도는 잘하는데 한두 과목이 잘 안 나올 경우, 또 내신이 나쁜 경우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논술에 특화시켜서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논술에 특화되어 있는 친구들이 또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도 맞죠, 사실을 따지고 보면. 네, 네.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자연계 논술은 수학을 잘해야 됩니다. 이제 과학 논술은 빠졌죠. 그리고 여기 의과대 몇 개만 남아 있잖아요. 경북대랑.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자연계 논술은 수학을 특화시킨 친구들, 수학 잘하는데 과학이 안 돼. 어또는 국어가 안 돼. 이런 친구도 있죠. 이런 친구들이 수리 논술을 하면 되고요. 문과 논술은 사탐 잘하는 친구들이 가장 유리합니다. 왜냐면 문제가 뭔지 뻔히 보이니까. 네, 그건 답이 보여요, 그냥. 그리고 국어는 5등급만 나와도 합격합니다. 장단 큰데 국어는 5등급이면 충분합니다. 수능 국어는 네. 우리가 하고 있는 그쪽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는 문제풀이의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원어민 수준이면 됩니다. 뭐 알아들으면 되지 뭐. 네.